안녕하십니까? TV 속 서울신문입니다.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녹조 현상이 심각합니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전반에 퍼지고 있고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까지 뒤덮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식수원 관리에 비상이 걸렸는데 청와대와 환경당국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날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 정부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울까요? 지난 한 주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알아보는 톡톡 SNS로 TV 속 서울신문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NS에 나타난 목소리를 통해 한 주일 동안 뉴스 흐름을 짚어보는 톡톡 SNS입니다. 이번 주에는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파문, 그리고 민주당 이종걸 최고위원의 금연 발언 파문 등이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지난주 불거졌던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이 이번 주에도 SNS를 달궜습니다. 사안별로 다양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의혹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의 제명 소식이 나오자 검찰이 밝힐 일이라고 해놓고 왜 자르냐는 등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또 경선 보이콧을 선언했던 비박주자 3인이 다시 참여를 선언하자 겨우 사흘 버티다가 복귀하느냐고 꼬집었고, 친박계 핵심인 이정현 의원이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부정부패와는 절대 악수를 안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부정부패는 앞에서 대놓고 악수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호박식감에 하는 건데 뭘 새삼스럽게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현영희 의원이 교육감 선거 때도 돈을 살포했다는 뉴스에는 원장으로 있던 유치원생들이 가여워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이제 와서 폭로한 저희도 철저히 조사해서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천헌금 의혹 불똥이 다른 곳으로 튀기도 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이종걸 최고위원이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를 지칭하며 그년 서슬이 펄에서 사과도 하지 않고 얼렁뚱땅이라고 쓰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폭주했습니다. 천박하고 비열하다는 비난과 진정성을 보이는 사과를 하라고 촉구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문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녀는의 축약이라며 이 최고위원을 엄호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정치권의 진흙탕 공방 속에서도 올림픽에서 선전한 우리 선수들이 국민을 위로해준 한 주였습니다. 특히 52년 만에 체조에서 금메달을 딴 양학선 선수의 부모가 비닐하우스 집에서 산다는 뉴스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밝은 얼굴 뒤에 저런 고난이 있었다니 감동적이다. 최고의 선수는 인성도 세계 최고다라는 등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가 SNS를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산부인과 의사의 여성 환자 시신 유기 수사,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발언, SJM 공장에서 벌어진 노조원 집단 폭행 사건, 한강의 녹조, 음란물을 대량으로 올린 70대 노인 검거 등의 뉴스가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에어컨이 있는 대형마트는 손님들이 북적거린 반면 재래시장은 파리만 날렸다고 하죠.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인다니 재래시장으로 나들이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톡톡 SNS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 포털 사이트가 진행한 조사에서 이번 런던 올림픽의 깜짝 메달 획득 종목으로 펜싱이 꼽혔다고 합니다. 우리 선수들의 기량과 순발력에 탄성이 절로 나왔는데요. 우리 선수들처럼 올림픽 메달을 꿈꾸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펜싱 꿈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민수 PD가 만났습니다. 2012 런던 올림픽 남자 펜싱 금메달리스트 원우영과 김정환, 동메달리스트 최병철, 그리고 이육재 감독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남자 펜싱은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따냈습니다. 메달리스트 6명 중 이들 3명이 서울 홍대부고 출신입니다. 이 학교는 1957년에 펜싱부를 처음 창단해 지금까지 졸업생 400여 명을 배출했습니다. 졸업한 학생들은 선수와 지도자 생활을 거치며 배운 노하우를 다시 후배들에게 전수하면서 대대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학년 정재승 학생도 올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유소년 펜싱 선수권 대회 사부르 부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앞으로 원우영 선수처럼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2007년에 펜싱 연습장을 짓고 가정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장학금도 지급했습니다.
제한된 예산에서 살림은 늘 팍팍하지만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펜싱부의 명성을 위해 학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남모를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운동도 힘든데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커요. 특히 대학 가기도 힘든데. 전국에 펜싱부가 있는 고등학교는 남녀 합쳐 57개, 등록된 선수만 463명입니다. 하지만 펜싱부가 설치된 대학은 겨우 14개, 190명이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특기생 전형에 성별, 종목별로 선발 요건이 달라 대학 진학의 문은 더 좁아집니다. 더욱이 펜싱 연습장을 제대로 갖춘 학교가 많지 않아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펜싱부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진학을 할 때 우리 홍익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 티어를 좀 배정해 주기를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훈련하는 이 장소가 협소해서 더 좋은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이걸 개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30도가 넘는 가마솥 더위와 비인기 종목이라는 서름을 딛고 14m 거리의 작은 공간에서 선수들은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을 날을 기대해봅니다. 서울신문 성민수입니다. 지난주 TV 속 서울신문에서 112년 만에 우리 악기들이 고국 땅을 밟은 현장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악기들이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에 전시됐다고 합니다. 요즘 쓰는 악기들과 많이 다른 모습이라 음악사적 가치가 크다는데요. 한번 만나보시죠. 지난달 31일 112년간 프랑스 파리 악기 박물관에 잠들어 있던 우리 악기 11점이 귀환했습니다.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에서 관객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국악박물관 재개관 기념으로 열린 1900년 파리 그곳의 국악특별전입니다. 악기들은 1900년 4월 프랑스 파리 만국 박람회에 참여했다가 수송비가 없어서 프랑스에 기증됐던 것으로 검은고, 정악가야금, 대금, 단소, 향피리, 방울, 용고 등입니다. 당시 왕실에서 사용하거나 신문 광고로 수집한 악기들인데요. 음악의 조예가 깊었던 고종이 참여할 악기들을 직접 엄선했다니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짐작이 갑니다. 보통 이제 우리 한국 악기들 가운데서는요, 오래된 악기가 많지 않습니다. 파리만국박람회에서 온 악기들 같은 경우에는 100년, 110년 전의 악기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금장 검은고는 금칠한 학이, 선비의 고고함을 표현합니다. 요즘 검은고는 화려한 문양을 많이 사용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학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왕산학이 검은고를 연주할 때 검은 학이 날아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안쪽은 간데없고 부들이 독특하게 묶인 가야금도 있습니다. 프랑스 박물관에서 어떻게 묶는지 몰라서 서양식 매듭으로 묶어놓았습니다. 대금이나 피리는 몇 년을 쓴 뒤에는 버리기 일쑤라서 100년 전 것들은 드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역시 가장 오래됐다는 해금과 활대는 요즘 것보다 짧은 것을 보면 당시 해금의 음역대가 좁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국박람회에 참가한 우리 악기들은 국제심사위원회에서 동메달을 받으면서 좋은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악기들이 완전히 귀국한 게 아니라 프랑스 악기박물관에서 2달 동안 대여를 한 것이라니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는데요. 한 세기를 뛰어넘어서 우리 음악의 역사를 되짚어볼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서울신문 최혜경입니다. 폭염 속에서 괴로운 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무더위를 동물들은 어떻게 이겨내고 있을까요? 박홍규 PD가 소개합니다. 스프링클러가 홍학무리를 향해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댑니다. 바다사자들은 물속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하마 2마리도 물속에 몸을 파묻고 옴짝달싹하지 않습니다. 연일 기록적인 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과천 서울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찜통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자 식구들이 그늘 속에서 폐잔병처럼 무리지어 누워 있습니다. 백수의 왕이라는 체면은 버린 지 오래입니다. 힘없이 누워있는 호랑이나 벽에 기대어 꼼짝 않고 있는 기린도 폭염에 항복한 듯합니다. 사육사들은 말썽꾸러기 알락꼬리 원숭이와 오랑우탄에겐 여름 특별식인 얼음 화채를 배달하기도 하고, 코끼리는 사육사가 샤워를 시켜주며 더위를 식힙니다. 얼음을 얼려갖고요. 그 안에 이제 먹이를 줘갖고 이제 그걸 녹으면서 이제 그걸 먹게끔 하고, 쟤들도 동물들도 엄청 더워죠. 이번 폭염이 동물원 식구들에게도 버겁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 특정 작품을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 패러디라고 하죠. 세계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패러디한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명화를 훔친 명화전에 하메리 영상 에디터가 다녀왔습니다. 멀리서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모나리자의 눈동자가 비행체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납니다. 서울 홍대 앞 산토리니 갤러리에서는 걸작 명화들을 재구성한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명화를 훔친 명화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권여현은 혜원 신윤복의 미인도에 제자의 얼굴을 합성해 묘한 분위기로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신윤복의 단오도에는 다른 제자들이 얼굴 사진을 합성함으로써 작품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작가 자신의 얼굴도 보입니다. 김동윤은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의 이미지를 구겨진 모습으로 묘사함으로써 기존의 가치를 세속적인 것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같은 피리 부는 소년이지만 최하윤은 색실과 같은 혼합 재료를 사용해 또 다른 분위기의 작품을 연출했습니다. 이승호는 툴루즈 로트렉의 카페 그림과 반고호의 아이리스, 마르셀 듀샹의 변기를 갖가지 종이를 모아 붙이고 썰고 다시 붙이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재탄생시킨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팝아트 작품을 발표해온 김종주는 1960년대 아메리칸 팝아트의 양대 거물인 앤디 워홀과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원작을 재구성한 작품들을 내놓았습니다. 로버트 인디애나의 대표작 러브를 데미안 허스트 스타일로 재해석한 작품도 선보였습니다. 남경민의 작품 속에는 고호의 작품으로 낯이 익은 의자와 낡은 구두 한 켤레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그림들은 단순히 그 이전의 어떤 명화에 대한 차용이라든가 모방의 단계를 거쳐서 작가들이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기법과 독특한 그 감각으로 재창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들의 작품은 그 이전의 명화들을 갖다가 새롭게 해석하고 재창조해내는 그런 작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시봉 가수이자 화가로 활동 중인 조영남이 밀레의 만종을 패러디한 할머니와 저녁기도, 미대 출신 개그맨 임혁필이 독특한 스타일로 재해석한 반고호의 자화상과 마릴린 먼로를 만나는 것도 전시회를 찾는 이들에게는 뜻밖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패러디는 단순한 모방 차원이 아니고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표절과 구분됩니다. 명화를 훔친 명화전에서 색다른 예술적 감동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신문 하멜입니다. 지자체장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김기동 서울 광진구청장을 만났습니다. 소통과 패러다임 변화로 행정혁신을 일궈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김 구청장의 남은 2년의 계획 들어보시죠. 구민의 요구사항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안 된다 해서 제가 선거 때부터 구민하고 잘 소통하는 그런 구청장이 되겠다는 것이 그 뜻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 행정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만은
지난 2년 동안 부단히 거기에 중심을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자치시대 구민으로서 자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특히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의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기꺼이 따라주고 요즘에는 자기 스스로가 일하는 게 존재감도 느끼고 자기 스스로 성과를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서 지난 2년 동안의 그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귀중한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정정책자문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선지식이죠. 새로운 지식을 가진 분들이 광진구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은 뭔지 뭐 예를 들면은 도시계획에서부터 여러 가지 구민들의 행정 욕구 사항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그 4개년 계획인데 세계 동화 축제를 했어요. 우리 금년에. 그것도 그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그 아젠다의 하나인데 그 인프라를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객이 옴으로써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우리 광진구 브랜드도 확실하게 착근시키고 그래서 효과를 나름대로 본 걸 봤습니다. 내년에도 또 할 거고 그 정책자문위에서 나온 아젠다였거든요. 거기서 그런 것들을 이제 캐내서 우리 현실에 맞도록 실현시키는 것이 일종의 보람이었으면 보람이었고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그 타당성 검토를 스크린 받았어요. 그 결과가 기술적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경제적인 분석도 BC 분석도 타당한 걸로 나와서 그것이 실현되면은 우리 광진구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모양이 달라지고 투자 욕구도 생기고 광진이 아까 말한 대로 관광, 문화 그런 산업들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터미널은 물론이고 유통, 레저, 문화 이런 복합시설을 넣어서 동북관문에 서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한 40층 볼륨 그래서 지역교통도 좋고 최첨단 환승 터미널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경제의 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질 걸로 저는 보고 있고 작년도 예산이 12월 달에 끝났는데 이미 편성이 됐는데 0세, 2세 보육 문제는 금년 들어서 생긴 그 정책 아젠다거든요. 그럼 국가에서 했으면은 국가 예산 가지고 한다고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국가 얼마, 시비 얼마, 기초 얼마니까 예산 과정에서도 모순이었죠, 그게. 광진구의 경우 그런 걸 알면서도 시행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10월 달까지는 버틸 수가 있어요. 정부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후퇴시켜서는 안 되니까 그 어려울수록 이럴 때 좀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넘어가서 너무 정치 논쟁화 안 되는 걸 나는 바라고 있고 우리도 더 짜서라도 그건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생각이 됩니다. 개별 주택에 침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시점으로 한 500가구 됩니다. 500가구를 이 방수판도 만들고 또 침수가 되면 자동으로 물이 자동 펌핑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전부 기계 설비를 해놔서 그 유사시에 그것이 작동될 수 있도록 매일 점검하고 늘 수해 돌보미 직원을 1대1로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매일 점검도 하고 그동안의 피해는 인프라 부족이었다고 보고 인프라 계속 확충하고 있는 작업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또 곁들여서 이번에 사방댐도 만들고 저류조 공사도 하는데 그것만 되면 거의 완벽하게 수방 시스템이 될 것 같고 유수지, 펌프 능력을 이번에 다 향상시켰습니다. 이미 그 공사는 끝났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수방 대책은 지금 최고로 잘 돼 있다.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 구청의 모든 정보 또 구정의 방향을 항상 구민하고 공유하겠다. 흔들림 없는 우리 광진의 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또 변화가 없이 계속 꾸준히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지금 후반기 일이고요. 물리적으로 도시계획하는 부분들을 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아까 중곡동도 그렇고 정신병원도 그렇고 군제약지구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또 이것은 특수한 사업입니다. 구청 청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행정 효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고 구청 청사도 좀 구체적으로 2년 동안에 이렇게 좀 제대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욕심내 같은 그걸 하고 싶고요. 그 복지 문제도 정말로 그 효율적인 복지체계 만들어내는데 더 섬세하게 다듬어야 될 부분 다듬고 행정 구조도 거기에 맞추도록 만들고 하는 것이 앞으로 하반기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없이 교육의 기회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로 건전한 미래 지구를 주도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만드는 그런 교육 풍토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후반기에 지금 제가 항상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절기라는 게 참 신기하죠. 그렇게 무덥더니 입추를 지나면서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고 열대야도 한풀 꺾였습니다. 그래도 당분간 30도가 넘는 더위가 지속될 전망이라니 열 손상과 냉방병 같은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TV속 서울신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